근데 이거 선정산을 하려면은 매출채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라인 사업자 중심으로 구축되잖아요. 찾아보시니까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보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큰 데가 쿠팡부터 시작해서. 근데 쿠팡이 갑질이 좀 심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셀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셀러들한테 돈을 진짜 지질이 늦게 줘요. 근데 얘네들은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쿠팡의 판매 채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얼마 계좌 먹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사입해서 자기들이 매출하는 거죠. 이게 셀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셀러 어떻게 해요? 레지스터를 하겠죠. 등록을 하겠죠. 판매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판매를 하고 나서 돈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 쿠팡에 등록한 다음에 쿠팡에도 사업자들이 종류가 많이 나오겠죠. 걔들끼리 지휘고복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윤극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많이 팔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판다는 거는 턴오버를 높이는 거예요. 한번 팔았죠? 돈 들어왔죠? 다시 나오죠?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이 턴오버를 5번 하는 사람하고 10번 하는 사람하고 이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단순 계산했을 때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라고 치면은 네, 마진율이 5번 회전을 시키면은 모으는 돈을 그럼 이거 50% 수익이겠죠? 자기가 총 갖고 있었던 돈에 이거는요 100% 수익인 거겠죠? 이거는 뭐 이론적인 값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진율을 낮추고도 턴오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턴오버를 낮추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얘가 돈을 늦게 준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이 셀러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은 애들은 자기 돈을 늦게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자기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땡겨 와가지고 매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윤국대화에 다가설 수 있겠지만 또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많이 한꺼번에 사면 또 싸게 연가로 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셀러 사이에서도 보니까 특히 유통 도소매하는 애들한테 돈 많은 놈이 형님입니다. 왜? 내가 싸게 떼와가지고 다 뿌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프로젝트 해봐서 아시잖아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더 심해져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중소 예를 들어 이런 셀러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정 수준이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뭐 보시면은 여러분도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그 뭐 스토어에서 뭐 사고 나서 맨날 구매 확정 눌러달라고 하죠. 왜 그렇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돈 받으니까. 이 돈의 규모가 크다니까요. 근데 사실 신용보증금에서 보증을 해줄 때 이런 도소매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도소매를 왜 안 좋아하냐면요. 이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자금력을 많이 확보 못한 애들이 여기서 쓰러지는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아주 특별하게 잘 파는 어떤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자본력에 따라가지고 이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심 역량이 부재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셀러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아예 그래서 쿠팡 같은 걸 안 통하고 소셜미디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애들 있죠. 아세요? 블랭크 코퍼레이션. 요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결국은 현금 유동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두 개가 같은 목적성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팩토링은 결국 뭘 해요? 할인이잖아요. 할인율이겠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보험이 있겠죠. 그럼 이거는 보험료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경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경합시킬 것 같은데 사실 매출채권 보험하고 이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 자체는 같다 하지만 또 다릅니다. 왜냐? 이거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요, 뭐겠어요? 컨틴전시 상황에 대한 보험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일방적 조건은 뭐가 좋겠어요? 일방적 조건은요,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할인율 퍼센테이지가 뭐가 더 높겠어요? 할인율이 더 높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컨틴전시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둘 다 봤을 때 현금 흐름이 제일 빨리 이렇게 회수가 잘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돈이 좀 더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팩토링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은행 다니면서 팩토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잘 안 해줍니다. 왜요? 은행은
리스크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출 채권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명동에 갑니다. 우리 성님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성님들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매출 채권을 넘기는데 갑자기 이 성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반띵하자 이러거든요. 아니 무슨 도박판에서 선이자 떼는 것도 아니고 반띵하고 줘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 돈이 한시도 급하니까 1금융권 가갖고 이제 거절당하고 저축은행 가갖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명동에 가면은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보자마자 반띵하자 이렇게 하니까 물론 반띵을 한다는 건 아니고 반띵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동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은 팩토링 잘 안 해줘요. 잘 돌아가는 회사들은 팩토링 신청도 안 합니다. 팩토링 신청하는 애들은요 후달리는 게 있다는 애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회사가 잘 돌아가고 보세요.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지금 턴오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왜 굳이 팩토링 신청합니까? 아 좋다. 그럼 일회성이면 모르겠어. 갑자기 좀 더 이제 지금 더 돈을 넘길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계속 팩토링 하는 애들 있죠. 그거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겁니다. 내가 생돈 다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할인해서 판매합니까? 아니면 내가 매출한 그 거래 상대방의 수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묵히게 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이게 목적은 어느 정도 비슷한데 각기 이거는 즉각적인 거, 이거는 컨틴전시 상황에 그러니까 좀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